점이 있어. 파가 발생하기 전에 매질이야. 그런데 내가 왼쪽 점을 잡고 막 흔들었어. 그랬더니 진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모습이 이래.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높고 낮고 고저파인 거지. 가장 낮은 곳을 산마루 할 때 마루, 가장 높은 곳을, 가장 낮은 곳을 골짜기 할 때 골이라고 하고, 마루골, 마루골이 반복적이지. 자, 이때 파동의 길이, 걔를 파장이라고 하고, 이때 장자는 길이 장자. 우리가 얘를 그리스 문자, 들립자 같이 생긴 애를 사용하는데 얘는 람다라고 읽어. B가 묶음이야. 자, 이 파동의 길이는 파동은 계속 똑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 마루에서 마루, 마루에서 마루, 마루에서 마루. 그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본 단위의 길이, 걔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서 결국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그리고 종파라면 밀에서 밀, 소에서 소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 얘는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겠지. 근데 봐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다를 바 없잖아. 그러니까 반원 2개 들어가는 거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진폭. 자, 내가 만약 여기에다가 리본을 메워놨으면 얘는 마루 골 사이를 열심히 반복 진동할 거야. 이때 파가 발생하기 전의 위치, 여기를 진동의 중심이라 했을 때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즉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최대 변이의 크기, 걔를 진동의 폭, 진폭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약자 앰플리튜드 A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 변이, 그것의 크기,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 걔를 진폭이라고 하고 단위는 미터 사용해. 근데 이건 한순간 포착한 형태라서 쟤를 가지고 어떤 시간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어. 근데 여기에서 시간이 잠깐 흐르면 내가 왼쪽을 흔들어서 진동은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먼저 떨린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전 왼쪽 전 진동을 오른쪽 점이 가고 간다라는 의미지.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마루가 오른쪽 점에 있을 거고 골도 오른쪽으로, 이 마루도 오른쪽으로 이동. 그럼 파형이 전체적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매질이 직접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질의 끝과 끝은 동일한 위치여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동안 어떻게 움직인 걸까? 지금 표시하는 지점들은 아래로 진동해서 새 위치에 놓인 거고, 또 지금 표시한 지점들은 위로 진동해서 새 위치에 놓이게 된 거야. 얘네가 모두 아래 위로 진동하긴 하는데 약간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흘렀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실선이었는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거보다 더 파형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점선만큼 갈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 0.1초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매질이 오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다가 리본을 메워놨으면 리본은 아래로 이 중심까지 왔다라는 거겠죠. 자, 이때 세 번째로 주기. 매질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동을 하게 될 텐데 주기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타임의 약자 t를 사용하고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매질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얘는 시간이니까 단위는 세크를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주기가 몇 초가 되는 거냐면 한 번 진동했다는 것은 다시 제자리에 와야 하니까 0.1, 0.2, 0.3, 0.4, 0.4초가 되는 거야. 지금의 경우에는. 자, 주기 나오면 항상 함께 나오는 개념이 바로 진동수. 얘는 프리퀀시여서 우리가 약자 F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진동한 횟수야.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 1초당. 그래서 1초당 매질이 진동한 수. 이때는 과학자 이름으로부터 단위 헤르츠를 사용해. 자, 지금 위에서 주기가 0.4초였거든. 그럼 0.4초라는 시간 동안 한 번 진동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초에는 몇 번 진동하니? 그러면 2.5번 진동하는 거지. 자, 이게 주기고
얘가 1초당 진동한 횟수, 진동수야. 0.4와 2.5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의미 자체가 역수관계일 수밖에 없어. 역수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지. 자, 이 파동이라는 것은 진동이 점점 전파하는 거잖아. 그때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그게 바로 파동의 전파 속력. 얘는 우리가 약자 V를 사용하는데 속력이라는 게 단위 시간당 얼마의 거리를 가냐 이거잖아.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하면 되는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0, 1, 2, 3m다 라고 하면 지금의 경우는 0.1초라는 시간 동안 마루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뒤꿈치 거리만큼 왔으니까 0.5m 온 거야. 그럼 0.1분의 0.5m 하면 5m/s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예 수식화를 해보자고. 자, 지금 보니까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한 번 진동인데 그 중에 한 번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4분의 1번 진동한 거지. 그동안 진동이 얼마나 갔냐면 이 뒤꿈치 거리를 갔는데 자, 파장의 반의 반, 4분의 1 파장 간 거야. 그럼 한 번 진동하는 시간 동안은 진동이 가는 거리 얼마가 되겠니? 1파장이 되겠지? 자, 한 번 진동하는 시간 동안 진동이 가는 거리. 자, 그래서 시간에 한 번 진동하는 시간, 그게 바로 주기잖아. 주기 동안 진동이 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파장, 람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는 t분의 1 곱하기 람다잖니? 자, t분의 1이 주기의 역수, 바로 진동수잖아. 그래서 얘는 진동수 람다, V는 F 람다라는 식이 성립해. 자, 얘는 단위는 미터/s 속력이니까 자, V는 F 람다는 꼭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이 전파 속력은 과연 무엇이 결정하느냐 이건데 같은 파라면 결국은 매질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기 똑같은 매질인데 자, 내가 말을 했을 때와 지호가 말을 했을 때 이미 우리의 진동이 들어오면 그 이유는 그 진동을 누가 옮겨주는 거냐면 이 공기가 옮겨주는 거지. 우리의 소리가 파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번 들어오면 그 위에는 매질이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파동이라면,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의 파동이라면 매질이 똑같으면 전파 속력이 똑같아. 그래서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전파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우리 113페이지 중간까지. 자, 거기 보면은 위상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위상은 위치와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처음에 그림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 B, C는 위치는 같아. 하지만 상태가 같지 않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는 바로 진동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자, A는 아래로 진동 중이고 B는 위로 진동 중이고 C는 아래로 진동 중이거든. 그러면 위치에다가 진동 상태까지 같은 건 바로 A와 C지. 그래서 A와 C는 위상이 같은 거야. 그럼 위상이 같으려면 결국 어때야 되냐면 이렇게 파장 건너서는 위상이 같은 거야. 오히려 B는 위상이 반대인 거야. 얘가 반번 진동해서 반대 위상의 위치에 왔을 때인 거야. 그래서 A와 B는 위상이 반대고 얘네는 마치 마루와 볼처럼 이렇게 반파장 건너 떨어지면은 그때는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파면. 자, 이런 거야. 아까 물에다가 우리가 돌을 떨어뜨려 놨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원문이 보인다고 그랬지? 자, 이렇게 원문이가 보이는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루, 골, 마루, 골. 여기도 마루, 골, 마루, 골. 예. 자, 여기에서 이렇게 파면을 보니까 이 무늬를 보니까 결국에는 마루들의 모임이거든? 얘네가 왜 이렇게 선으로 보이게 되냐면 측면에서 봤을 때 물이 이렇게 볼록 솟아 있으면 물 바닥에서 뭐 반사되거나 해서 나오는 빛들이 이 물 표면이 볼록한 모양이니까 볼록 렌즈 역할에서 얘네를 모아줘. 그래서 여기가 유난히 밝고 들어간 부분은 또 유난히 어두워서 이렇게 무늬로 보이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면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이 파면은 마루들의 집단인 거네. 마루들이면 모두 위상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파면은 위상이 동일한 점들이 모인 선, 입체적으로는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이때 파면은 자, 진동의 중심에서 진동이 이렇게 사방으로 가잖아. 이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인데 진행 방향과 파면은 서로 90도. 진행 방향과 파면은 서로 90도고 특히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처럼 파면이 원모양이면 원형파, 구면파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렇게 네모난 막대를 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막대랑 똑같이 직선무늬 파면을 보게 되거든. 이건 또 측면에서 보면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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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 이래. 역시 얘네도 마루들의 집단이야. 즉 위상이 같은 점들의 집단이 되는 거지. 자, 왼쪽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진동이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진행 방향과 파면은 역시 90도. 그리고 파면과 파면 사이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니까 바로 파장이 되는 거죠. 얘처럼 파면이 직선 모양이면 직선파 혹은 평면파라고 얘기해. 여기까지가? 자,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데 거기 두 개의 그래프가 보이고 두 그래프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x 변수가 좀 다르지 차이가 있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달라. 자, 첫 번째는 변이 위치 그래프, 두 번째는 변이 시간 그래프. 자,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생겨서 얘가 20, 얘가 5. 자, 얘는 이렇게 생겨서 얘는 0.4 그리고 5. 자, 얘는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파가 발생했을 때 한순간 포착한 모습이야. 한순간 포착했을 때 매질의 위치별로 변이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파장 20m다. 그리고 진폭은 몇 미터다, 5m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순간 포착한 거여서 어떤 시간적 정보를 알 수는 없어. 자, 그럴 때는 오른쪽 그래프가 필요해. 얘는 x변수가 시간이잖아. 자, 얘는 이 매질 상에서 한 점, 얘만 시간을 두고 보는 거야. 막 아래 위로 진동하잖아. 그때 시간에 따른 변이. 이건 한 점을 포착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5에서 다시 5가 됐다는 것은 한 번 진동하는데 0.4초 걸렸다는 얘기고 주기가 0.4초구나. 그러면 그것의 역수 진동수는 2.5Hz구나.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얘가 변이가 5를 벗어나지 않잖아. 역시 진폭은 5m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지.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V는 F람다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만 알아도 안 돼. 두 개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호이겐스의 원리. 이걸 요즘에는 호이겐스라고 안 하고 하위언스의 원리라고 하거든. 미국식으로 발음한 거고 이건 현지식으로 발음을 한 거야. 자, 얘는 파동이 진행하는 것, 전파하는 것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우리가 물에다 돌을 풍덩 떨어뜨리면 여기가 이제 돌 맞아가지고 제일 먼저 진동해. 자, 그랬더니 주변에 이렇게 첫 번째 원무늬가 보인단 말이야. 자, 얘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생긴 거야. 이때 첫 번째 파면, 1차 파면이 원모양이라서 지금 구면파로 생긴 거지.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 2차 파면도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2차 파면은 왜 생겼느냐? 자, 원인이 결과를 만들었고 이 1차 파면이 그 다음 결과를 위한 또 원인으로 작동하는 거야. 자, 얘는 선이니까 무수한 점들의 집합이잖아. 이 안에 무수한 얘와 같은 파원, 특히 파원의 모습이 점이어서 우리가 점파원이라고 하거든. 그럼 점파원 주변에 구면파 생겼으니까 이 안에 무수한 점파원들이 있고 얘네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구면파를 이렇게 빽빽하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이게 워낙에 빽빽하니까 이 구면파도 빽빽해서 내부는 다 상쇄되고 결국에는 뭐가 남는 거다? 공통의 접선이 남는 거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파면, 2차 파면이 된다. 즉 원인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작동해서 그 다음 결과를 만들고 또 얘가 원인으로 작동해서 그 다음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만약에 직선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직선 막대로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데 얘는 파원 자체가 점이 아니라 직선 모양이라서 우리가 직선 파원이라고 하는데 얘는 선이니까 이미 이와 같은 점파원이 굳이 많은 거지. 그럼 점파원 주변에 이렇게 구면파 생기니까 얘 주변에 이렇게 구면파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도 역시 소거가 돼서 공통 접선만 남아서 그 다음 파면이 된다. 또 얘가 새로운 원인으로 작동해 그래서 무수한 점파원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구면파가 형성되면 또 이것들의 접선이 새로운 파면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원인이 결과를, 결과가 다시 원인이 이렇게 돼서 파가 진행한다. 자, 이 호이겐스 원리가 사실은 직선파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딱 막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가 이렇게 약간 구면파 형태를 띠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 끝부분에 있는 점파원 때문에 생기는 이 구면파의 일부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호이겐스의 원리. 자, 이제는 파가 잘 가다가 새로운 매질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파동의 반사. 자, 반사라는 것은 파가 잘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오는 현상이 반사지. 우린 이미 빛의 반사를 배운 적이 있어. 자, 이번에는 진동이 가는 파동의 반사. 빛도 파동의 일종이니까. 역시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난 수조. 자,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 넣을게. 여기 이렇게 4개의 벽면이 있는 거고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자, 이때 네모난 파원을 가지고 내가 막 진동을 일으켜. 그랬더니 이제 진동이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거지. 이게 바로 위에서 봤을 때의 파면이야.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직으로 파가 들어가고 있어. 얘가 들어가는 파니까 입사파야. 근데 가다가 이렇게 벽면을 만났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곳에서 새로운 파가 발생한 것처럼 튕겨져 나가게 되는데 그게 튕겨져 나가는 파 반사파지.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사면과 수직인 선 걔를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과 이루는 입사각 법선과 이루는 반사각 걔를 I'이라고 보통 표현해. 이게 법선을 중심으로 딱 포개면 포개어지게 반사가 일어나. 자, 이게 즉 반사가 일어날 때 예외 없는 규칙이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사 법칙이라고 해. 자, 어떻게 반사된다? 들어올 때의 입사각과 나올 때의 반사각이 어떻게 같게 반사가 된다. 이게 바로 반사 법칙. 반사가 일어날 때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이거 반사파고 그럼 반사파에 의한 새로운 파면이 보일 거 아니야? 진행 방향과 파면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수직으로 이렇게 파면이 보이게 되겠고 그럼 내가 입사파를 끊임없이 만들면 반사파도 끊임없이 생겨가지고 이 사이에서 두 개의 파면이 겹쳐서 막 체크무늬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때 진행 방향만 바뀔 뿐이지 들어오고 나갈 때 매질은 똑같아. 매질이 변화가 없으면 전파 속력 똑같아. 잠깐만. 아빠가 좀 급하네.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외질이 일정하면 전파 속력이 일정하고 또 진동수라는 것은 파동의 본질이라서 외질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 진동수가 바뀌려면 아예 타원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다가 더 빠르게 진동을 일으킨다. 이래야 진동수가 바뀌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진동을 했으면 일단은 그 진동수는 그대로 가. 그 다음에 오는 파의 진동수가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매질이 변한다고 해서 진동수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V는 F 람다인데 진동수는 일정하고 V와 람다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거든. 근데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매질이 똑같아서 속력이 일정하니까 파 장도 같아야지. 즉 들어올 때 파면사의 간격이나 나갈 때 파면사의 간격이나 변화 없이 똑같아요. 람다와 람다 프라임이 동일하다. 자, 이게 바로 파동의 반사.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파동의 굴절. 자, 굴절이라는 것은 파가 잘 가다가 뭔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지? 그러면 굴절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굴절의 원인.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 자, 위에가 도로고 아래가 잔디라고 할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오는 거야. 그걸 위에서 바라봤을 때 A바퀴 그리고 B바퀴. 자, 얘네가 이렇게 굴러와. 그래서 이렇게 A바퀴는 도로와 잔디의 경계면에 B바퀴는 여전히 도로에 있는 시점일 거야. 그럼 이제는 좌우 바퀴가 돌아가는 속력이 다를걸? 자, 도로에서 빨리 돌까? 잔디에서 빨리 돌까? 도로에서 빨리 돌지.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분리가 되느냐. 사실 사이가 견고하게 연결이 안 되었으면 분리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느린 쪽을 축으로 해서 빠른 쪽이 같은 시간당 더 많이 갈 수 있게 얘가 회전을 해요. A 쪽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 다 잔디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좌우 속력 차이가 없으니까 잘 직진하는 거지. 자, 이때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생겼고 이거 굴절된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로에서와 잔디에서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지. 즉, 매질에 따른 전파 속력의 차이야. 근데 지금 굴절되는 모습이 마치 위에가 공기, 아래가 물. 공기에서 물로 빛이 이렇게 진행할 때랑 모습이